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 미래통합당이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사퇴 이후에 잠적해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처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전까지 계속 이 과정이 연패되어 있다가 뒤늦게 본인 얘기에 의해서 사직하는 걸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건지 저희들이 그 진실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고발한 것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형사처벌이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건의 특성상 어쨌든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장 집무실 내에 CCTV도 없기 때문에 좀 물적 증거도 부족하고 또 피해자가 고소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 또한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픽 넘겨주시고. 자, 이제 이 강제 추행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이제 그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요. 피해자가 꼭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죄가 입증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저렇기는 해도 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혐의 입증이나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피해자 협조 없는 사건이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거돈 시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 피해자가 지금 고소도 안 하고 있고 증언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아마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예, 2013년 6월에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친고죄 규정은 폐지가 됐는데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하고 재판받아서 유죄로 판결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만 실무에서 보면 피해자가 본인이 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동력을 갖고 기소까지 하는 게 거의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예. 지금 이 경우도 이제 본인이 오거돈 전 시장에게 요구했던 부분, 사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 고소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피해자의 의사를 상당히 특히 이렇게 내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도 존중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좌우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가해자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순서상 피해자의 어떤 그 피해 혐의가 정확하게 정리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을 소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정권과의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범죄 피해자분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좀 무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또 고발 조치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이 고발한 거. 그렇습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 얘기를 지금 했지만은 통합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해서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필요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될 것이고요. 가해자가 스스로 나와야죠.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죠. 그날 있었던 목격자들의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집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해야 됩니다. 사태 발표할 때까지 가려져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부담적 의혹 없이 발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본인의 지인 거제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부산일보 기자에게 딱 어떻게 보면 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통합당에서는 오 시장님 공인이셨잖아요. 공인. 부산시정을 이끌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펜션 같은데 저 숨어갖고 자꾸 저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이쯤 되면 스스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도 받으시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하세요. 이게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무슨 생각 드세요? 오거돈 시장은 이제 법적인 다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건 보장된 권리일 겁니다. 하지만 아까 김미애 부산시당 위원장 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사퇴하는 과정 속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끼친 피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진실 규명이 있어가지고
언론이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는 저는 뭐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오거돈 시장이 본인의 사법적 방어와 별개로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까지 부산시장 하면서 누구한테 월급 받았습니까? 해수부 장관 하면서 누구한테 월급 받았습니까? 국민에게 결국 받은 어떤 세금에 의한 어떤 그 급여일 텐데 그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도 얘기해요. 입장 밝혀야 된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당의 지금 명예에 어쨌든 귀속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천했던 오거돈 시장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그리고 아니면 조사에 응할 것을 권장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지금. 그런 말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역시 민주당이 좀 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아까 김미애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면 민주당도 그 대열에 동참하기 기대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제 시장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시장을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4월 7일 날 선거가 치러집니다. 근데 김 기자, 이거 뭐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느니 마느니 이거 갖고 좀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거돈 시장에 이어서 다음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김두관 의원이요. SNS에서 주장했던 것에 이어서 또다시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성범죄는 중대범죄에 해당되지만 또 당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은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시정 공백을 메꾸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원칙적으로 내는 게 맞다는 입장. 네,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당원을 좀 살펴보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규정 또한 뭐 시장이나 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광역시장이 연루되는 걸 생각 못하고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외를 둬야 된다 사실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 소장 한 말씀 드릴까요?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세요? 네, 본인들의 당원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면요, 130억 부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2021년에 있는 부산시장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으면 다음번 대선에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될 거야. 이러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당원도 이렇게 부정하는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도 김두관 의원이 정말 좀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많이 평가받고 있는 저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무책임해요. 무책임하다? 네, 뭐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통합당에서 고소고발을 했지만 지금 보세요. 법무법인 부산하고 지금 부산 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다 지금 안 됩니다. 홈페이지가 안 돼요?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다 거의 다 폐쇄를 했어요. 이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여태까지 있던 좀 자료들이 은폐되고 좀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근데 고소를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인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건지 오거돈 시장의 일탈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저는 후보 내고 안 내고는 본질도 아닌 게요. 다들 알고 있는 게 선거돼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판단해도요. 그때 가면 무소속 하나 후보 만들어가지고 또 부산 시민사회가 만든 시민 후보입니다. 이러면서 팔아 높여가지고 선거운동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금 유불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한 말을 지키는지를 아마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